예, 오늘은 언어, 사람에서 인간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주제는 인간은 말을 기억하고 긍정하는 동물이다. 이제 이게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어, 인간은 동물과 다르다. 그리고 그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의 가장 중심에 인간의 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는 당연히 동물의 뇌와 다르다. 그것은 뭐 뉴런이나 그 뉴런의 뭐 이 생물학적 구조가 다르다는 것보다는 그런 기능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하는 이 작동이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간의 뇌가 그러면 그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뇌의 특성 중에 하나가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요즘 이제 밝혀지는 바에 의하면 뭐 침팬지도 이렇게 뭐 돌로 코코넛이나 뭐 이런 그 열매를 찍어서 깨트려서 이제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원시적인 도구 정도를 사용하는 동물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의 뇌 구조를 연구해 보니까 다른 동물에게서는 없는 압도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언어의 회로가 대단히 압도적으로 있더라. 이제 뭐 브로카 영역, 베르니케 영역 그래갖고 언어를 해석하고 발성하는 이 영역이 어마어마하게 차지하고 있더라. 근데 생각을 해보면 언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있으면 언어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한 소리는 뭐 필요할지 몰라도. 이게 이제 두 사람 이상 그 무리를 지어서 사는 동물에게서 원시적인 언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인간처럼 뇌 구조 안에 언어 회로가 이렇게 거대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은 마치 인간의 뇌 속에는 사회가 들어앉아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런 이제 뇌의 발달, 도구가 아니라 언어 중심의 뇌의 발달이라고 하는 진화적 그 전략은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그 이제 뭐 학자들은 그 분기점을 직립, 바로 서서 걷는 것에서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숲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을 때, 이제는 이제 나무에서 내려와서 이제 사바나, 초원을 이제 걷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 그럴 때에, 오래 걷기 위해서, 오래 걸어야 됐었고, 오래 걷기 위해서는 이제 털을 벗어야 됐었고, 털을 벗기 위해서 이제 뭐 또 땀이 나고 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털을 벗고, 이제 오늘날의 그 인간의 몸이 되었는데, 네 발로 기다가 두 발로 걷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는 결국은 골반이 작아졌다는 것이죠. 골반이 작아진다는 것은 이제 그 암컷이 이제 새끼를 낳을 때 골반이 작게 되면은 난산이 되는 거죠. 사실은 완전히 그 포유류는 실제로 이제 뭐 말이나 사슴은 태어나자마자 일어나서 걷고 뛰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행동을 컨트롤하는 뇌의 그 기능이 완전히 이제 성숙한 다음에 태어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인간은 골반이 이제 직립에 따라서 골반이 줄어들어서 완전히 키워서 낳을 수가 없어서 미성숙한 채로 새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뇌가 완전히 커져 버리면 그 골반의 그것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뇌도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채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생물학에서는 유퇴 보존이라고 하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어린 형태를, 아직 미성숙한 형태를 보존해서 오래 정성들여서 키우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긴 시간 동안 이제 그 육아 기간을 가지면서 점차 완전한 뇌로 만들어 발달시켜 간다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이 유퇴 보존을 생존 전략으로 채택을 했고, 이 생존 전략은 가장 중요한 그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협력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개미나 무리 활동을 하는 동물들의 협력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세밀한 협력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두 가지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아주 섬세한 협력을 위한 언어의 발달, 두 번째가 원래 불완전한 뇌로 타고난 그 뇌는 대신에 평생 학습하는 기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협력을 위한 언어, 학습을 위한 언어, 이것이 이제 언어 회로로 널리 자리 잡게 되었다. 이것이 인간의 뇌가 동물의 뇌와 다른 근본적인 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평적인 이제 협력의 시대는 이제 육아가 가장 큰 문제죠. 이 육아라고 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애가 태어났을 때는 어느 아이도 걷거나 뛰지 못한다 하는 것은 뭐냐면, 한 집단이 이 아이를 전체적으로 보호해 주지 않으면, 왜냐하면 이 어미는 다른 먹이 활동을 전적으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집단이 이 아이를 위해서 전적으로 서로 협력해 주지 않으면 이런 생존 전략 자체는 그 유적 존재 인간에게 불가능한 전략인 것이죠. 그래서 육아를 위한 공동의 협력, 그런 것들 역할의 분담,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되었고, 언어가 발달하게 된 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직 이제 미발달한 뇌가 어떻게 발달하냐, 그거는 이제 그 엄마가 공감 능력을 가지고 이 아이의 표정과 이렇게 몸짓을 소통해야 되는 것. 또 하나는 아이는 살아남기 위해서 이 공동체, 무리, 엄마의 행동과 말을 흉내내는 것이죠. 그래서 공감하는 능력하고 흉내내는 능력이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이제 그것이 이제 나중에는 언어로 다시 이제 탄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협력과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언어를 불러들였다, 언어를 탄생시켰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수평적 협력이 고도화되어서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생존을 자연 환경과의 싸움이 아니라, 물론 자연 환경과 여전히 싸우지만 이제 점점 더 무리 안에서의 타당한 또는 상당한 그 위치, 지위의 획득이 생존하는데 더 1차적인 중요 환경이 되었을 때 인간은 언어를 더더욱 발달시킵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한 노력, 더 높이 올라가자. 내가 이 집단에서 더 높이 올라갈수록 나는 더 안전해진다, 생존이 유리해진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높이 올라가는 방법은 뭐 침팬지나 고릴라 사회처럼 힘센 게 아니고, 이제 언어라고 하는 그 이 무리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가장 중요한 도구를 잘 쓰는 사람. 그러니까 타인을 우선 이해해야 되고, 설득해야 되고, 협력해야 되고, 또 협력의 방법도 알려줘야 되고, 때로는 뭐 협박은 아니지만 때로는 강제할 수도 있어야 되는, 이제 이런 그 언어라고 하는 도구를 잘 쓰는 사람이 위로 올라가서 더 무리 안에서 안전한 지위에 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언어는 그럼 어떻게 탄생했냐? 이제 침팬지 사회에서 보면 이제 털고르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 적이 아니고 너에게 호의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위해서 다가가서 털을 골라주고 하는. 근데 털은 한 개체밖에 못 해주지 않습니까? 털고르기는. 근데 언어는 연구에 의하면 뭐 한 4명 정도는 이 안에서 좋은 말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4명 정도는 털을 골라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성이 4배로 오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 언어는 단순히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죠. 이게 시니컬하게 웃으면서도 냉소하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으로도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잘해준다 또는 상대방을 공격한다 하는 두 가지를 다 언어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효율성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확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것 때문에 언어가 갖고 있는 이제 비적시성, 털고르기는 그냥 현찰이지 않습니까? 근데 언어는 잘해줄게 언젠가, 이거는 뭡니까? 어음이잖아요. 어음은 부도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뇌는, 원래 또 인간의 뇌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것에 대한 감수성이 예민한데, 특히 이제 인간 사회가 언어를 탄생시킨 이후에는 인간은 조금 부정적으로 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뇌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기억했다가 검증하는 그런 회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뒷말이 무성하다든지, 우리가 말하는 뒷담화를 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은 다 이런 검증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 자체가 현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가지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니까 웬만하면 듣기 좋은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듣기 좋은 말을 하려고 하는 이 경향성이 나중에 어떻게 된가 하면, yes 말고 no라는 말을 못하는 마음이 약해서, 그래서 마지못한 yes를 하게 되는데, 이 yes는 아까 얘기했던 기억하고 검증하는 메커니즘에 걸리는 거죠. 너 저번에 그랬잖아.
그렇게 말했잖아. 해준다고 했잖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마지못한 예스가 그냥 어떻게 되는가 하면 거짓말이나 사기로 몰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말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말의 속성이 뭔지, 사람들이 왜 말을 기억했다가 검증하려고 하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말을 할 때 좀 더 생각을 하고 신중하게 말을 아까 이야기한 사회생활의 도구로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언어, 뇌, 그리고 인간, 그죠? 언어가 없다면 인간은 그냥 사람일 거죠. 사람 인자 하나만 쓰면 되겠죠. 언어가 있으니까 사람 간의 소통 도구로서의 언어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